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6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오자가 되겠습니다. 나 라는 의미의 오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나 라는 의미의 오자가 되겠습니다. 오비삼척 하면 내 코가 석자다 라는 뜻입니다. 오, 나, 비 이게 코자죠. 이게 삼이 세 개라는 뜻이고 척이 한국의 전통적인 측정 방법입니다. 이 자가 약 30cm 정도 되는 거죠. 내 코가 석자다 라는 뜻으로 참조한 건 아니지만 우연히도 그 피노키오의 코하고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가 빠졌다, 탈골이 돼서 코가 빠졌다 이런 뜻으로 내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라는 뜻인데요. 결국은 도움을 청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청할 때 오비삼척이야 라고 하면 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도와주지 못하겠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종자가 되겠는데요.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라는 의미의 종자가 되겠습니다. 끝이라는 의미의 종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끝나다 라는 의미의 종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일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는 뜻입니다. 온종일 하면 종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한숨도 못 쉬고 라는 뜻입니다. 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 이란 뜻이고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끝 지점을 얘기합니다.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는 순간을 뜻하고요. 이 임종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부모라든지 이런 조상, 할아버지 이런 조상이 돌아가실 때 현장을 지키는 것을 임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을 못하는 것은 아주 큰 불효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대 한국은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졌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보험이란 뜻이죠. 근데 이제 한국인들은 죽음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 이러면 기분 나빠서 보험 가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 또는 양로보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꾸어서 썼죠.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조건부 보험입니다.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종결어미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마무리하는 끝부분을 얘기합니다. 영어에서는 평서문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문장에서 맨 처음 나타난 명사 다음에 오는 것이 종결어미가 되죠. 한국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다로 끝나면, 지금 평서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다로 끝나면 종결어미가 되는데요.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다라는 것이 세 군데에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처럼 동사에 쓰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어에서는 허용이 안 되죠. 한국어에서는 이게 허용이 되는데 형용사에 다자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영어에서는 허용이 안 되지만 한국어에서 허용되는 게 있죠. 뭐냐? 어미, 종결 어미로 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억지로 종결 단어를 만들 수 있죠. 해서 세 가지가 서술어, 종결 어미로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하고 큰 차이입니다. 종결짓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끝내다, 마무리 짓다 라는 뜻이고요. 종지라는 것은 문장의 끝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는 부호니까 문장을 끝을 짓는 부호는 평서문에서 피리어드를 마침표라는 점이죠. 점을 얘기하는 거죠. 종점이라고 하는 것은 노선 대중교통의 기점의 반대편, 즉 목적지를 얘기합니다. 기점은 대중교통이 출발하는 지점을, 종점은 운행이 끝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셔틀의 경우에는 기점과 종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기점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상으로는 구분을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어디가 기점인지 어디가 종점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종점하면 그 셔틀 교통 기관이 지금 현재 운행하는 목적지를 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초지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세히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자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스스로 자자를 쓰는 거고요. 여기 지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지점입니다. 해서 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지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초는 처음, 여기 자가 부터, 그 다음에 종이 끝이니까 끝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하게 얘기하는 것을 자초지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구자가 되겠는데요. 탐구하다 라는 뜻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자는 무엇인가를 연구하다, 탐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탐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연구하다 라고 하는 것은 깊이 찾아 살피고 학습을 해서 진리나 또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 원자가 한자로 뭐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연구자라는 의미와 연구소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 연구에 투입된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죠. 연구자는 요 연구원하고 같은 말인데 이 원자를 이런 원자를 쓰죠. 인원이다. 소속된 인원이다 라는 의미로 이런 원자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 하는 요 소는 이런 바라고 하는 소자를 씁니다. 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자 안에 이제 연구 교수가 있을 수 있죠. 연구 교수는 대학에서 강의를 전담하는 교수하고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보다는 연구를 전담하는 교수를 얘기합니다. 연구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연구교수 밑에서 그 코스 중에서 레버레터리 코스를 밟고 있는 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연구생은 꼭 연구교수 밑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강의교수 밑에도 있으면서 연구 파트는 연구교수 밑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탐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다와 탐구하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연구하다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헌을 검토한다든지 또는 실험실 내에서 무슨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데 반해서 탐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좀 동적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검토한다든지 또는 그 문서를 찾는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찾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것을 쭉 그 꼬리를 밟아가면서 찾는 그러한 의미를 좀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안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학구열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실험실이라는 의미와 교수가 평소에 주재하는 사무실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는 연구교수가 아니고 강의 교수도 기본적으로는 연구 업무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 교수라고 해서 일주일에 예를 들자면 3, 4일 이상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시간으로 따져서 열 몇 시간 이상 이렇게 일주일에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그렇게 크게 허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는 연구 업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연구실이라는 의미로 또는 명칭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조성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